전화가 온 것은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중소기업 M&A 전문 법인 소속 박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김 대표의 회사에 관심 있는 인수 후보자가 있어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회사를 팔 것인가. 그것은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고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선택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김 대표는 컨설턴트 김 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M&A 법인에서 연락이 왔으며 인수 의향자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김 소장은 먼저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런 일이 드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리 작업을 시작했으니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을 수 있으며 문제는 이 연락이 김 대표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계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해왔지만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내부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과 외부에 파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숫자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산기가 올라왔습니다. 김 소장이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 회사의 현재 기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230억의 영업이익률, 자산 구조, 오너 의존도 리스크를 감안한 수치였습니다. 50억. 김 대표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숫자 하나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소장은 외부에 매각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33%까지 적용되며 여러 요인을 감안하면 세후 실수령액은 대략 35억에서 38억 원 사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내부 승계의 경우를 묻자 김 소장은 이상무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구조이며 세금 부담은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각 구조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숫자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금 당장 35억 또는 10년에 걸쳐 조금씩. 김 대표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선택인지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대표는 이상무에게 인수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상무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했고 이미 예상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무는 외부 매각이 진행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비교만 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상무는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새벽을 보냈고 함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대표가 회사를 팔면 새 주인 아래서 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년의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이 상무의 속내였을 것입니다. 숫자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각은 숫자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김 대표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외부에서 인수의향이 들어왔다고 전하자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팔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묻자 세금을 떼고 35억에서 38억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김 대표도 이미 계산해 본 질문이었습니다. 35억.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면 20년을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병원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해보아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해보라고 한 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것이 아내의 방식이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당신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30년의 역할이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김 대표는 아직 인수의향자에게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비 없이 내린 결정은 준비 없는 은퇴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인수의향자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읽으면서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50억짜리 회사의 미래를 두고 김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다음 편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김 대표가 3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날, 계약서 앞에 앉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을 걸어 나오는 날, 그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